네, 선천적으로도 또 후천적으로도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종종 보게 됩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문제가 있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네, 이 턱관절 장애라는 것은 문제가 있나 싶을 때 바로잡지 않으면 병을 더 키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턱관절 장애는 왜 생기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은희 기자가 나와 있고요. 이게 어떤 증상이 제일 흔하죠? 네, 평소에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벌려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크게 하품을 할 때 입에서 딱 하고 소리가 나는 건데요. 그 턱이 뻑뻑하다고 이렇게 느껴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턱관절 장애라고 불리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얼굴이 불균형하게 변형되고요. 척추 신경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데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어떤지 눈여겨보세요. 턱관절 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던 주부인데요. 몇 분간 입을 다물고 있다 벌렸을 뿐인데 턱에 심한 통증을 느끼네요. 갑자기 턱이 좀 아프고 뻐근하고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전부터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통증과 더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랑 식사할 때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 되게 깜짝 놀라고 또 먹을 때 좀 민망하고 이래갖고 좀 생활에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처음에는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잠깐 불편한 정도였지만 점차 두통이 생기고 목 뒤에 근육까지 뻐근해졌다고 하는데요. 잠시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도 수년이 지나도록 증상이 되려 점점 심해지자 결국 병원에서 종합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턱관절 장애를 일으킨 이분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이세요. 그러면 입을 벌렸을 때, 오픈마우스 했을 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많이 떨어지시는 이 벌어지는 정도가 다른 것이 턱관절 부정교합의 첫 번째 신호예요. 바로 위아래 치아가 제대로 맞물려 있지 않은 부정교합이 원인이었는데요. 치아가 딱 맞지 않을 경우 대개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 습관이 생겨서 턱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이처럼 치아 구조 같은 선천적인 원인 외에 후천적 원인으로도 턱관절 장애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소한 생활 습관이 반복돼서 턱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한쪽 턱을 자주 괴고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또 잘 때 이를 갈면서 자는 습관, 그리고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버릇 등이 턱관절 장애의 주 원인이 됩니다. 이를 굉장히 많이 갈았다든지 추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다든지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나면 턱에 굉장히 큰 힘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턱에 불편감을 느끼게 되면 턱이 견딜 수 있는 힘이 100점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80점이 될 수도 있고 6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0점밖에 견디지 못하는 턱은 일상생활에 가해지는 힘에도 견디지를 못하고 통증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턱관절을 사용해온 중장년층에 비해 젊은 10대에서 30대 환자의 수가 더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활동이 많아지면서 또는 앉아있거나 내 컴퓨터, 모니터 작업을 많이 하면서 그런 연령대가 아무래도 더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유병률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턱관절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이 30대 남성의 발병 원인도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 평소에 이제 긴장을 하거나 불안해하면 그러면 이빨을 이렇게 다무는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이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턱관절 장애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턱에 무리를 주는 습관이 지속되면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만 불편한 게 아니라 심할 경우 얼굴에 비대칭을 초래하고 척추까지 휘어질 수 있는데요. 턱관절로 인해 몸 전체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안면신경뿐만이 아니라 목과 어깨까지 지배하는 신경, 그 부분을 디스크가 그 신경절을 자극하기 때문에 측두엽으로 올라가는 신경을 자극하면 편두통을 많이 느끼시게 되고 후두엽 통증이라든가 목과 어깨까지 내려오는 신경들이 이제 수축하면서 이유 없는 근육통을 많이 느끼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턱관절 장애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양쪽 검지를 귀에 넣은 채 입을 벌리는데요. 이때 딱 하고 소리가 난다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야 하고요. 엄지와 약지를 제외한 세 손가락을 입에 넣어보는데요. 입이 잘 벌어지지 않거나 통증이 있는 것도 의심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대뼈 밑에 턱 쪽으로 쏙 들어간 부분을 지그시 눌러보는데요. 심한 통증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입 안에 안정장치를 부착해 턱관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초기에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물리치료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일찍 발견해 조심하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데요. 그럼 턱관절 장애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 자체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근육까지 풀어주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요.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천천히 당겨 목과 어깨의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이번엔 더 간단한데요. 턱 쪽으로 손가락을 댄 모습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는 이쪽 방향, 내 턱은 이쪽 방향, 그쵸?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의 강화, 저항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턱을 손가락 쪽으로 밀고 손가락은 턱 쪽으로 마주 미는데요. 왼쪽, 오른쪽 틈틈이 운동하면 턱관절에 좋다고 하네요. 말을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소중한 턱. 건강한 생활 습관과 간단한 운동으로 미리미리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